우리 축구선수 이거 실명 고려는 해도 되지만 축구선수 이용 A매치 60경기를 뛰고 월드컵 2회 출전한 이용 선수 아직도 현역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시죠? 결과물에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이 되죠. 그게 말이 생각보다 당뇨, 네. 혈압, 건강검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5, 60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3, 40대 분들에게도 이제 궁금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지는 되어 있구나. 인지는 하지만 되어 있죠. 방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 방법을 그런 모르고 이야기를 있죠. 방법은 모르고 있고 방금 말한 거 좀 이제 보충을 하자면 사실 예전에는 5, 60대의 문제였단 말이죠. 지금은 젊게는 20대, 30대, 40대들도 문제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 인구도 실제적으로 지표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건강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필터링 할 수가 없어.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고민이 나의 이야기인가를 매칭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이게 나한테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몇 사람 통해서 그것도 사실 나한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동년배에 60대 어머니 두 분이 무릎이 아팠어. 이분은 등산을 해서 좋아졌어. 무릎 아픈 게. 근데 이분은 보니까 어떻게 좋아졌니? 그러니까 난 등산을 했다. 이분도 그럼 같이 하자.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수술을 하게 됐어. 보면 어떻게 되면 맞죠? 이분은 근력이 없었었기 때문에 등산을 해서 근력 보강이 되면서 무릎 통증이 사라졌던 거고 근데 이분은 근력보다도 연골 자체가 많이 관절염이 퇴행성이 있으셨는데 등산을 해버리니까 수술을 하시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고르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이제 혈압 있으신 분이 자기는 PT 받고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 라고 하셔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떨어지셨는데 그럼 그걸 듣고 이제 똑같이 일정을 또 따라 하신 분이 자기는 혈압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강도가 높게 그쵸. 운동을 그쵸. 하고 계셔서 저희가 운동을 좀 줄이셔야 된다, 강도를 네. 좀 낮추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운동이 되냐? 사실 너무 낮으니까 운동 강도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거랑 좀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혈압 정상 범위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것도 역시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식의 개인화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저희 그 온심 사용하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알아서 얘가 내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줘서 나한테 맞는 걸 계산해주고 그걸 이름을 온심존이라고 표현해주니까 나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주 훌륭한 앱이죠.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만 들어가야지.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아파트 계단을 걸어야겠다. 그걸 걸으시면서 이제 그냥 심박수를 온심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서 매일 저녁 이제 일주일 계획을 세우신다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바네요. 이번 주에는 언제 시간이 되니까 요만큼 더 해야 되겠다. 몇 분 더 해야 되겠다. 요 계획을 세우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계획하는 거,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로 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온심 앱을 통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도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탐색의 과정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조금 온심이 나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계속 다음 생각까지 연결해 준다는 거는 자기 건강관리, 본인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앱이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있죠.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집과 헬스장의 거리도 사실 장벽인 거고, 그렇죠. 어찌 보면 시간도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하세요, 등산을 좀 해보세요, 아니면 산책, 좀 빨리 걸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수단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장벽을 내가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둘이서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온심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설이 뭐였냐면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할 때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였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둘 가설은 뭐였냐면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 왜? 건강해지려고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수단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 중에서 우리가 풀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가설은 모르니까 못한다. 나에게 딱 맞는 게 있으면 그래도 많은 허들 중에 그거 하나는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수영장 가야 되고 집 앞에 나가야 되고 헬스장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떤 장비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그렇죠. 힘든 강도 그러면 그냥 종목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축구, 뭐 음. 등산, 그럼 낮은 강도 그럼 걷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니까 음.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심박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만 되면 사실 집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상관없고 상관없죠. 밖에 나가서 진짜 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음. 조금은 더 쉬워진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분도 지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니스, 뭐 등산, 축구, 뭐 야구, 사회여고도 많이 하시니까 배드민턴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운 좋게 어쩌다가 그 운동 강도가 맞아서 혈압이나 이런 다양한 만성 질환이 맞아, 해결될 맞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이 피라미드로 봤을 때 운동 강도가 이 꼭대기에 스포츠로 활동이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고강도예요. 축구 한 번 하고 나면 다 고강도 이렇게 뜨잖아요. 온심에서도 봐도. 근데 이 고강도 운동은 만성 질환의 효과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맞죠. 없죠. 무산소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유산소 영역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만성 질환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효능성이 있어서 그 강도를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했는데 나 조기 축구에 엄청 나가고 아침마다 나가고 등산 아침마다 하는데 매년 혈압이 높다. 그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난 집안이 그래요. 그렇죠. 유전적이에요. 그럼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하고 나서 갑자기 앉아있더니 쓰러졌다. 많죠, 많죠. 그리고 법조계 계시는 분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상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본인상이 왜 그러냐 하니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지하에서 탁구 치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심장도 근육이니까. 근육이니까. 근력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근력 운동하면 막 종아리 쥐도 나고, 그렇죠. 경련도 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장이 갑자기 안 뛰다가 뛰어버리면 심장도 그렇게 기능을 상실하는. 맞아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대부분 다 그걸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나의 어떤 히스토리, 나만의 맥락을, 내가 건강검진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 10년 동안 내 맥락이 어떻게, 내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글만 나오잖아요. 우리 축구선수, 이거 실명 고려는 해도 되지만, 축구선수 이용, A매치 60경기를 뛰고 월드컵 2회 출전한 이용 선수, 아직도 현역으로, 40인데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시죠? 결과물에. 운동 부족. 그게 말이 되냐고. 이 친구가 받았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축구선수한테 운동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뭐냐. 그런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그 맥락들이 계속 끊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심이 10년치의 최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냐면 그 사람의 사용자들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되게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태어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좋겠지만 어떤 질병이나 질환들이 올 수도 있고 그때 일반인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데이터들이 없어. 하다못해 내 인바디 데이터라도 있어야 돼. 그래 어떤 뭔가 질환이 있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지표를 보고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해본 사람들이 어떠한 수술이나 사고가 있어서 어떤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해봤던 분들이 훨씬 더 회복이 좋잖아. 맞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나마 편한 부분, 투수 같은 경우에 저는 155 던졌어요. 그죠? 명확하죠. 그러면 내 몸 상태를 155 던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골프 선수가 비거리가 얼마큼 갔어요. 그렇죠. 그 정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심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기 위함이다.